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역사적인 세계의 만남, 남북미 대정상이 미자라도 파주시에서 세계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친민족의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더 큰 화두로 나가는데 큰 이정표를 세운 뜻깊은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자 간담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46만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선물로 민선 준비 시작으로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지나 2019년에 빠졌죠.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1년 동안 민선 7기 시정 비전은 자기가 강물처럼 어려고 자기가 들꽃처럼 만만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들어오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취임 후부터 행정공백기관에 미루어왔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의사결정과 갈등을 해소하고 탈거리와 관료제를 정상하고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제3기 신도시 지정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움도 있는 반면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성과도 있었습니다. 중원 일자리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복지, 교육, 문화, 관광, 농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취임 시 약속드렸던 공약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 수립으로 자치단체 공약 실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4월에는 통일동산 일원 약 91만 평 정도가 경기도 덕경지역 최초로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통일동산 지구 조성이 발표된 지 29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콘텐츠 월드, 임지각 생태평화 관광센터, 임진나루 거북선 복원 등 앞으로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한반도 평화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의 최대 현안이자 46만 파주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GTX-A 노선의 착공을 비롯하여 교화지역 광역 급행 및 직행 좌석버스 노선이 신설, 확정되는 등 획기적인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교통 소외지대는 전원택시를 운행하는 등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운정신도시, 공공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운정 출정민원실을 개소하였으며 법원업 행정복지센터와 파주 문화체육센터를 착공하였고 원로면과 파평면 행정복지센터를 전무하였습니다. 조리역 행정복지센터를 건립 착수하였고 건촌 실내체육관, 조리 배드민턴장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생활보장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 온돌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복지 산악지대가 없는 거물망식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고 배려와 편견이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고려한 무장애 설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1년이 민선 7기의 기초를 다진 한 해였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은 취임사에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시장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소도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첨단 산업 중심의 한반도의 국제협력지대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제를 마련하여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개정시와 농업, 스포츠 교류 등을 추진하고 이선생 유적지가 있는 해주와 생태문화 관광객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발전을 통하여 자정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운정 신도시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살고 싶은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운정역 주변에 주거와 산업, 문화, 여가 생활을 선도하는 운정 신도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종합병원 및 첨단산업 유치는 물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GTX 운정역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대규모 광장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통일동탄 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콘텐츠 제작과 취업 그리고 관광이 결합된 콘텐츠 월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정 호수와 자연생태 하천인 소리천과 공릉천을 연계하고 아름답고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파주형 마을 살리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도시 및 검촌, 문산 지역은 도시재생 유질 사업을 비롯한 도심 재정비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영풍리 창조문화 프로젝트, 법원업 돌다리 문화사업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마을 공동체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역별 역사, 전통, 문화, 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파주형 마을 설리기를 추진함으로써 6차 산업의 점진기지로서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차로 읍면단위의 미가팀을 마을살기 팀으로 바꾸고 이번 정기 인사에서 팀장을 공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희망 프로젝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법원업, 합평면, 적성면 등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자족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저희 캠프하우즈는 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을 취소하고 재추진 중입니다. 원로면, 캠프 에드워드, 캠프 스탠튼 등 미개발 반환 공유지에 대해서도 53개 기업으로부터 개발 의향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적격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강하리도 4차 급수체계 조정 사업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여 북파주 지역과 운정 신도시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후관 교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하수도 시설을 전면 확대 공급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96.2%로 높여 하천 수질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도로변, 벽면, 옥산, 하천, 유지 등의 나무식기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북 지역 내 다목적 농촌 농수개발 사업과 농업용 드론 지원, 농기계 임대 등 농업 기반을 현대화하여 파주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 체계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 현장을 빠른 시일 내에 꼭 실현하고 대곡 소사선 파주 현장도 추진하겠습니다. 조리 금천선 연장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신도시 성습간도로, 과성교 연결도로 등을 개설하거나 확포장하여 만성화되어가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마을버스 중공영제와
버스노스 체계 조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정진시켜가면 물론 도심 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 역사 문화 예술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 특구 지정, 임진강 평화곤돌라 설치, 임진강 흑동성 복원, 미비교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의 자원 개발을 통하여 관광 자원을 육성하고 문화, 역사, 예술, 자연 등을 콘텐츠로 한 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된 구술, 체력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효율적인 보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생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나가는 한편 재정적 지원과 민간 지원 일자리 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실업 비디를 위해 청년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전통시장 특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 6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화폐를 적극 활용,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사변 편입 외출 제도 또한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파주 온돌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참전 명예수당을 2020년부터 연 20만 원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이용을 높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1년까지 32개소로 확충하고 행간보육 어린이집의 냉난방비와 안전공제의 공제로 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인식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를 실현하여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아 파주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도 측정 결과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에도 경기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는 등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관을 확립하여 민선 2년차부터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년도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의 도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민선 7기 남은 기간 동안 더 집중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주시 주요 사업이나 현안사항, 그 밖에 시정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의를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돼 있는 그런 관계로 가급적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언론인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질의를 해주시고요. 내용에 따라서 국소 단장이 답변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네, CNB 뉴스의 김진부 기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는데 시정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릴 것은 간단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2외곽순환도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국토부라든지 도로공사에서는 외곽순환도로를 아시다시피 하저터널로 하면서 김포와 파주 구간에 하저터널 공사가 되면서
지금 자유로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를 좀 변경하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그 점들을 지금까지 요청해 오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150일 되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 관련해서 어떻게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염원들을 좀 받들어서 하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정치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결국 행복은 문화에서 주어지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문화재단에 걸리고 관련된 계획 또는 음악당이 없는데요. 어떤 음악당과 어떤 그 건물들을 짓는 것에 대한 계획과 생각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시간으로 파주 김포가 그 하드터널 공사와 자유로 연계 구간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유로와의 접속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국토부 도로공사에 전달하였고 파주시 공식 입장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탄원서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공사에서 최고경 행정에서는 자유로와의 연결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입찰 계약서에 반영하겠다는 그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입찰 설명서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입찰 제안서에는 정정하겠습니다. 입찰 제안서에는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설명서에는 포함된 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질 의사와 무관하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심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파주시 시민들이 원치 않는 방식의 제안서를 제출한 건설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저가 파주시는 강력한 항의 성명을 시장님께 발표를 하였고 제가 국토부 장관 또 도로공사에도 전달한 바가 있고 직접 청와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회에서도 도로공사 지사를 방문해서 그런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 저는 다시 도로공사 사장과 답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남은 실시 설계 기간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관철시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단 건립 그리고 문화회관과 같은 음악당 대형 음악 전용 시설들을 건립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등 건립의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입기관에 소요되는 타당성 검토 및 또는 소요 재원 그리고 기존 업무와의 중복 등 다각적인 검토 속에서 중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산지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문화 정책을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전문적 기관이 요긴하다는 부분에서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 여러 가지 행정 소위 절차와 예산 재정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중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연장 등 대형 공연장 등 문화회관과 같은 이런 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정지구가 또 검천 지역에 그 버금가는 부지들이 시우지가 있습니다. 다만 건립 비용이 막대하고 연간 운영비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문화회관 등 대형 공연장 건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부터의 컨설팅을 받았고 또 현재 그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초 제가 고양시 아름리인가요? 대형 공연장을 샅샅이 점검을 나간 바가 있습니다. 시설 규모와 운영 방식에 현재가로 공연장 건립에 고양시 규모는 약 3천억 원 소요되고 건축비에 연간 약 30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고양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인 고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풀 것이냐, 이 건립 비용도 시비로 부담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이 연계되면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정역, 역세권 개발 등 이런 것과 연계지어서 건립하는 것도 시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일보의 조석입니다. 저는 좀 몇 개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사실 SRF가 지금 다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노희연 시절에 SRF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좀 분명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개인 발언을 통해서도 반대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현재 그 SRF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파주시가 지금 경기도 12개 시군 중에서 그 인구 대비 3위입니다. 3위인데 46만의 그 인구인데 사실 그 산부인과가 지금 없습니다. 이따 손치더라도 분만이 되지 않습니다. 분만되지 않는데 물론 시장에서 뭐 공약상으로 북파주 쪽에 뭐 진료소를 개설을 하지 않는데 너무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분만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대부분 일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한마디만 더 해주시고요. 질문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의 그 시청사를 볼 때 파주시가 그 가장 거의 노후된 청사로 지금 그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좀 자료를 받았는데 파주시가 지금 그 파주시장이 지금 43년 됐습니다. 이 청사가 가평군이 그 다음이 지금 99년도 1월달에 지금 청사를 거듭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연천이나 연천 그리고 가평이 지금 91년도인데 행자부는 지금 그 구청 신호를 좀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 지금 그 모든 구청을 좀 광역권으로 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양주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또 의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신도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청사 신축이 지금 되게 좀 그 시급한 시점입니다. 너무 노후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운영비 이런 부분도 사실 청사에 대한 그 관리 운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사 계획 그 건립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원석 기자께서 질문해 주신 그 사안 중에서 먼저 SRF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석 기자께서 질문 중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이미 도의원 시절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제 공약 사업에서 공약사항에도 반대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이 전혀 현재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과 행정은 또 별개의 행정집행은 구분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이고, 현재 파주시의 입장은 불허하였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환경에 대한 영향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실효성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 그에 대한 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 우려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입장을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 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신청될 경우에도 이러한 주민 피해, 주변 환경 영향, 오염 발생 등 다각적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특히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부인과가 파주시의 출산 산부인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산부인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표명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 내 인구로 46만 12번째로 큰 시군입니다. 특히 북파주 지역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 뿐만 고사고 여성을 진료하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원산 보건시소에서 올 봄부터 산부인과를 진료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정지구에는 여성 전용 병원이 현재 가람마을 입구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의료를 통한 산부인과 또는 여성 진료의 확충은 공공 의료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민간 의료 시설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에서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충하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본격적으로 현재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진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돈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협소하고 또 몇 개의 별관 부속 건물로 분산 배치되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공직 대구에서 불편과 노후함에 따르는 불편은 감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공직자의 태도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리버리를 하거나 시청자를 신축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에 따라서 그 노후관 시설과 분산 배치된 청사로 인해서 민원인들, 시민들이 불편이 가중된다면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축 건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국경찰서 부지, 국경찰서 주차장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제2청사로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원칙적으로 기본 원칙이 시민의 이익을 복무하기 위한 청사,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청사, 그리고 호화
건축으로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실용적인 건물 매출 이런 부분들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좀 검토 구상 중에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에 여자 기자분께 마이크 주시겠습니까? 네, 경기북부 포커스 이미지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춘천에 있는 제1센터에서 2023년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제2센터를 지금 용인에 추진하다가 아마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전국에서 유치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경기도권에서 파주하고 의정부 그리고 이제 인천 이렇게 지금 유치를 희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초고압의 전력 수요가 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파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떤 고려를 하시고 유치를 희망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계속 지금 희망을 하고 계실지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 안 되면 춘천 1센터를 증축하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군 부대와의 어떤 문제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접경지에는 많은 군 부대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이 장병들의 먹거리나 즐길거리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의선에 운천역도 장병들이 출입할 수 있는 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약 사항으로도 하셨고 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면 못지않게 이 장병들이나 군인들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거의 해소가 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군 부대와 그런 부분이 소통이 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시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정부에서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동향을 저희들이 탐지를 하고 제가 네이버 측에 우리 투자진흥 담당하는 직원들을 접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단 우리 파주시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보수적인 시설을 같이 유치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네이버 측에서 검토해달라는 이런 첨언을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 이후 연말 연초에 네이버 측에서 세 차례 정도 파주시 부지를 실사를 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병행해서 갈등이 전폭되었고 소위가 아주 전폭이 되었고 이게 무산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월에 용인 입지가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몇 군데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에도 있고 구체적인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있습니다. 그곳을 네이버에서 직접 실사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네이버 측에서는 여기보다는 용인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네이버 측 사정입니다. 우리 입지의 불합리성이 아니라 네이버 측의 사정이고, 여기는 좀 입지의 불합리성에서 분당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은 선호도가 분당에 가까운 지역은 선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이고, 여기가 또 땅값이 그렇게 싼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사정에 의해서 그것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용인이 우선 용인을 선호하고 있었던 부분에 현 국면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정부, 인천, 용인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저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관점, 지역 경제의 기여도를 두 번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략적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전략적 스탠스는 무엇이냐? 데이터 센터가 건물만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지역 경제 또는 시민 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관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략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부대 또는 군장병 가족들과 소통과 군장병 가족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군 사병 평일 외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미리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합적 대책을 올 초순에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교통, 또 편의, 또 문화, 식음료 시설, 민간직 영역에서 또 할인 혜택 등 또 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갖춰주는 등 각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촌, 원산 지역에 많은 장병들이 평일날 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군인들 평일 외출 이후 월 약 8억 정도의 매출 신장이 있고 연간 9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개 군부대에 마을 버스를 연장 신설해서 8개 마을에 이렇게 군인들의 평일 외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군부대 자체에서 그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데도 있고, 더욱 군인들과 선순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실태 조사 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천역 건립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의 교통복지를 책임져 준다는 측면도 있으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그런 교통복지, 그리고 향후 미래 발전 가치를 봤을 때 투자의 개념으로 온천역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이석 기자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연합신문의 고기석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 100일 때도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상공인들의 그 수건 사업이 뭔지 아시죠, 시장님? 예, 상공회의소 권리.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회원들이 22억 정도를 지금 모금해 놓고 회원들이 상당히 지금 배관 건립이 언제 될까 이제 다들 기다리고 이런 그 상황인데 전혀 그 부지 선정도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장님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뭐 이런 것도 뭐 얘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시장님 어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리비교가 이제 지금 이제 공사를 관광지를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대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는데 거기 이제 험포도배도 아마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두지대에 있는 그 험포도배하고 기존에 있는 그 험포도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연계를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그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하나가 그 군부대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세우시고 있으신데 최근에 어디 그 부사단 쪽이 한영 지역인데 면회실을 잠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그 관광 안내도가 파주기 아니라 그 고양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 한번 그 담당하는 쪽에서 얘기를 해야 때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제 면객들이 오게 되면 사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관광 안내도가 있는 걸 보고 밖에 나가더라도 나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은 좀 더 그 군부대와 관련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 좀 세부적인 것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지금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고기석 기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상공회의소 건립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실망감을 표명한 바는 없습니다. 저한테 실망감을 가진다고 하면 저도 좀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우리 저 파주시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한 바가 있고 거기서 경기도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약간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파주시와 상공회의소가 동시에 공조를 하면서 했던 상황에서 그 내막을 소상하게 상공회의소도 알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시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 절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나 부분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제3의 좋은 부지들을 파주시에서 제안하고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돌파할 수 없는 법적 제약 등을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상공회의소 건립 문제를 타개하는 데 필요한 시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리비교 관광자원 이 부분에는 약 지난해부터 97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되고 있고 또 조용필 거리, 그 파평면 또 관광 자원화 사업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리 황포도배가 리뷰까지 연장한 것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운항 도배가 운항하는 수심의 문제가 크죠. 수심하고 군부대라는 얘기죠. 예, 군부대 문제, 그 문제가 조금 선별이 되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뷰를 같이 그 관광자원한다는 도배를 그렇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경기 포스트 공부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황포도배를 이용하는 부분이 다시 작년에 캠프 아주 빼놓다 왔던 그 경기 포스트 공무 사업에 이 부분을 황포도배를 좀 더 활용도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도 부분에서 정말 시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통렬한 자기 반성과 더불어 우리 도시 공무원 전체로 큰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가 그런 부분에 시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지도가 관광 지도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거나 또 과도 버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면 새로운 관광 지도로 교체하고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오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정을 해서 제대로 배치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일부 김효수입니다. 그 취임 1주년 축하드리고요. 좀 아까 다른 동료 기자가 말씀하신 질문드렸던 사항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관련 사안인데요. 그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번 접촉을 하시고 시 입장을 이제 분명히 전달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전략적인 접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게 수동적인지 능동적인지 그런 점에서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제가 좀 궁금한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이버 측에서 올해하고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하고 8월달에 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공표를 했는데 그 여기에 이제 그 시가 그 유치의 공모전에 뛰어들 그런 의향이 있는 건지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적 접근은 거기에 대한 입장을 NCNE Need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스탠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이버에서 인간을 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가 예견한 수준입니다. 그게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전략적 접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기자분은 김순영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신문의 김수현입니다. 지금 통일동선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관광특구라는 게 사실은 뭐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통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텔 많고 술집 많고 먹는 데 많은 데가 사실 관광특구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헤이리 마을이 그 관광특구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헤이리 마을의 그 현재 상황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고 또 거의 예술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향후의 관광특구에 대한 그 비전은 뭔지 말 그대로 카지노 넘어 들어오고 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비전이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운정신도시에 랜드마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랜드마크라는 게 롯데월드도 될 수 있고 서울대병원도 될 수 있고 에버랜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운정 지역의 랜드마크는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천문선의 도시 재생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등기소가 운정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기관이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그
어떤 건지는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도 슬럼화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등기소까지 옮겨가야 되면은 그런 슬럼화가 더 가중되는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보완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교수님 기자께서 질문하신 통일농사 관광특구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리 마을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위상과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진행된 문화사업지구죠.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서는 큰 우려를 하고 있고 해리 마을 주최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대화 마련을 좀 하고 싶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판 도시와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관광 특구와 맞물려서 해리 마을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로갈 것이냐 문제가 좀 심도 깊게 해리 이사회와 구성원들과 정책 협의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특구 비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관광벨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특구 지적에 따라서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보조, 또 식품위생법상의 특례, 5개 광고물관리법상의 특례, 건축법상의 여러 가지 혜택, 피동적으로 그러한 피동적인 특례를 인정받는 그런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지금 자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광벨트가 자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관광특구 부분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어떻게 시너지를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한 결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정역의 랜드마크를 추진하겠다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운정역은 특별사업계획지구라서 토지가 일부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이 완료되었고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그게 맞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는 법인에 의해서의 첨사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정역 바로 앞에 보행 6교 그리고 소리천과 연계한 주상 주거단지와 또 이런 상업시설을 연계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원정 주민들에게 많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는 이 건축 규제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금천 문산 지역의 도시재생 특히 금천 지역의 공공기관 이제부터는 공동화 그리고 설람화에 대한 부분 저희들도 많은 도시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청사 부경찰서부지 시청사 건립 부분으로 일정 부분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시설 자체를 우리 등기소 또는 세무서 등 우리 반드시 시설이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활용 계획을 바로
착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파주시에서 매입 또는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슬로건을 공동화를 막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작년까지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역량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도 작년 하반기에 새롭게 그래서 비로소 작년 하반기에 비로소 도시재생과를 신설을 하였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국가 도비의 지원 속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아쉬워서 왜 우리 파주시는 경기도에 9개가 되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나도 배정받지 못했던 국비로 볼 수 있는 사업을 너무 안타까워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는 도시재생과도 없었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 절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선행 절차를 지금 도시계획 전략계획을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립을 해서 내년 초에 신청하도록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 경기방송 기자분께 마이크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방송 문영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좀 고무적이기도 하고 의미심장한데 파주시가 통일경제특보를 주창하고 있었습니다. 뭐 효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북한 사회가 워낙 중앙집권적이다 보니까 개성시하고 파주시가 개성시하고 농업 스포츠 교류 얘기를 좀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좀 궁금하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GTS-A 착공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착공을 했는지 좀 직접 한번 듣고 싶고요, 시장님께. 그리고 차량 기지 진입 문제 어떻게 요구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남북 농업 교류 분야에는 저희들이 이미 통일부와 경기도의 의사를 타진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개성시에서도 간접적인 경로를 확인했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도 매우 이익이 된다는 동반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콩, 장단콩, 인삼, 그리고 산림,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콩 부분에 있어서는 토양이 비슷하고 장단의 원료는 일부 지금 개통에 땅이 6.1 전쟁 이전에 분단 이전에는 장단군이 있다. 개포군과 파주시 장단명 이렇게 장단군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토양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이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니까 북한에도 관심이 있는 걸 알고 있고 통일부에서도 그런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런 이제 남북미 새 정상 회동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면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인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산림 협력도 북한과 추진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류는 상대적으로 북한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작년 친원 이후에 수차례 낮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스포츠 교류인데 북한에서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낮은 차원의 학생, 유소년들의 스포츠 교류 등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GTX-A 착공은 작년 12월 27일 공식적으로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명간 시공사에서 어제 착공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좀 제가 그래서
킨텍스 부근의 건명간 그렇게 공사가 시공사에서 실제로 한 공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날짜는 제가 특정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교합단지 제가 취임한 이후 차량기지가 변경된다는 8월달에 7월 1일 작년 7월 1일 취임하는 8월경에 차량기지 변경에 대한 의견 조회가 파주시로 왔을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전성의 문제를 주민의 안전에 우선하는 노선을 반대한다 하는 부분이 일관되게 했고 그래서 그거는 국토부 장관 12월 27일 착공식 때도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많이 보람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거리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청와대도 그렇게 했고요. 아무튼 그 결과 교합 8단지는 제출이 됐습니다. 노선이 지금 실시 설계 계획 속에서는 다만 교합 8단지는 농구장 부분으로 관통하던 부분이 완전히 제출이 됐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이게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되었고 두 번째는 열병 발전소부터는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자 SG 레일과 국토부에 그 부분도 폐기가기를 발표하기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즉 난방공사와 자체 안전성 검사를 빨리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공사에서 빨리 거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두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한 분, 이쪽 한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운정신문, 운정TV 김승재입니다.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우선 공약 실천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민의 체감은 조금 평가된 거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GTX 차량 기지 갈등이나 특히 지하사 기록 문제는 많은 민원을 넣는데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고요. 산내마을 커뮤니티 문제나 또 산내마을 커뮤니티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산내마을 커뮤니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민원 사항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민원 처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상기 신도시는 운정에 있어서는 2기 신도시 운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직격탄을 맞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비책 아니면 주민의 불만을 들어주는 어떤 태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시민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에서는 시장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내마을 커뮤니티가 무슨 말씀이신지 거기 홈플러스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가 산내마을 커뮤니티가 들어와서 예.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 근데 그 내용은 그 갈등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계속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갈등이라고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럼 같이 공공 부지가 건물이 들어가지 않은 때는 거기 운정 내에도 12개 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저희들이 작년 1,200원 들어가지고 이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현존하는 갈등은 아니죠. 그런 것까지 다 갈등이라고 그러면 갈등은 현존하는 갈등 이걸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텍스와 이런 문제는 예. 그래서 민원 부분은 과유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하더라도 지나치게 아니겠죠. 민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는 획기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민원이 행정 서비스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면 제가 지난주에도 각 민원 처리하는 창구를 직접 위장 고객으로 해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위장 고객을 해서 민원 접점 부서에는 현장 확인, 안행 감사를 제가 직접 하도록 해서 행정 서비스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우리 갈등이죠. 민원이라기보다는 이런 거는 갈등 관리입니다. 쌍계시 도시 문제, 그다음에 GTX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집단 민원은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분들께서는 다 미온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은 이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다 조금 전에 우리 문영호 기자께서 질문했는데 답변해 드린 것처럼 GTX 문제, 차량기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초기 단계부터 누차에 거쳐서 입장을 표명했고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다 드리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희망 프로젝트 부분들도 누차에 거쳤는데 집단 면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다 입장과 또 발표를 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경청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입장에서 부족하고 아쉽고 미온적인 게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분들의 입장은 그러려고 생각되고 그분들의 입장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라 결국은 주민들의 요구와 가능한 법령상 예산에 동원 가능한 자원을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하느냐가 행정의 요체라고 생각됩니다. 100% 해결이 가능하다면 갈등으로 표면될 리가 없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갈등을 좀 더 관리를 잘 하고 그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집중시키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신문 기자분. 네. 네, 세 번째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기 신도시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파주시로서는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전격적으로 발표됐던 것이고 일각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알았다면 아마 저 계획은 유출이 되겠죠. 알았다면 파주시에서 유출이 되냐면 저 계획은 30도시 발표는 발표 자체가 무산됐을 거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알지 못한 보안 속에서 유지되었던 겁니다. 발표 직후 바로 우리는 반대 성명을 했습니다. 전면 제로도를 요청하는 걸 했고 제가 직접 청와대까지 찾아가서 대책을 총구를 하고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대광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우리 이기신 도시의 열악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것을 11가지 사항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그분 주변들에게 설명을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쉬우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아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는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광역교통 개선을 대책을 위해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참 안타깝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입장이 좀 모호하신데요.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들 기자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중앙신문 기자분 질의 마지막으로 받고 5천장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이쪽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질문을 받는. 그러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장 가면 또 네,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요. 아쉽지만 일단 저도 질문을 많이 듣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 지역신문 질문하는 걸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11시 18분이거든요. 그 충분히 아니 시장님 만나기 쉽지 않은데 충분히 기자님들 질문하실 수 있는 거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신문의 박남주 기자입니다. 취임 1년 축하드리고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통일동산, 콘텐츠, 월드조성 사업 등 많은 프로젝트를 지난 1년 동안 발표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기념비적인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꼭 임기 내에 이것만은 해외야 말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1년 만에 기념배적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사실 냉철하게 봤을 때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라는 부분에 방금 민선 6기, 5기 때부터 추진되게 제 민선 7기에 와서 성과를 내거나 중봉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제가 어쩔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무임승결하는 그런 형국들도 종종 있을 수가 있죠. 그건 제 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좀 개민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민선 7기 7월 1일 이후부터 정부에서 1년 사이에 기념비적 사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근데 기념비가 아닐 수도 있겠죠. 기념비적 사업이라는 것은 정책의 생산, 집행, 그 다음에 완성이라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과연 기념비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봅니다. 기념비적 사업으로 순수 2018년 7월 1일 이후 그 전임 시장 시절에 없던 일들이 새로 착수되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가시권에 들어오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통일동산 특구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과정을 지난한 과정을 거쳤을 때 전임 시장부터 했던 것이 이번에 확정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순수히 저의 공이라고 돌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념비적 사업들을 해나가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또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통일조선 특구 내에 CJ ENM의 콘텐츠 월드 같은 경우는 금년 초부터 착수된 겁니다만 아직 선동되지 않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3,200억, 6만 4천 평의 축구장 32개 이렇게 예상됩니다만 그게 아직 첫 사업을 뜨지도 않은 사업인데 기념이다라고 예상은 또한 개별적인 예주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임기 내에 좀 해보고 싶은 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운정 호수공원 소리천 공릉천에 아주 좋은 물길을 연결하는 친수 공간으로서의 전환 그리고 마을 만나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정책의 목표들과 이유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임현주 기자님께 마이크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주에서 임현주인데요. 지역지 다른 선배님도 계셔서 다른 분들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뵙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먼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논에 누가 흙을 부어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파주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는 농사를 그러니까 논이 미세먼지를 잡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민원인이 산림과 공원 녹지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고, 또 경찰서까지 이제 서로가 책임을 이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라고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평화수도 파주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과 뭐 스포츠 농사교를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경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주 시민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구나,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미지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웃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지금 시장님 기자회견 같은 것도 생방송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본회의장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기자들, 지역 기자들 3인 이상만 제안을 하면 시장님과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언제든지 이제 언로가 좀 트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언론인들과의 대화를 좀 적극적으로, 그다음에는 자주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논농사 흙을 어떻게 성토를 했는데 산림농지과 또 저렇게 피공을 줬다. 네, 고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좀 구체적 상황을 잘 몰라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해당 민원을 그렇게 좀 엄정하게 좀 처리해 줄 수 있게 국장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사주는 파주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오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평화는 우호적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호 설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평화는 적대적 관계 속에서 긴장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건물을 세우거나 스포츠 교류를 하거나 스포츠 교류나 이런 것들은 매개 촉진을 역할을 하겠습니다. 평화는 경제다, 평화는 생명이다, 생명이고 생존이다라는 그런 가치들이 행정 전반과 시민들의 의식 속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은 일요일이었고 7월 2일 7일과 동시에 평화협력 정당 부서를 신설을 하는 것을 제1호 결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슬로건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 이렇게 내세웠죠.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한반도라는 그러한 범위도 확대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의 가시적 성과는 없는 것이 조급하거나 연연이 절대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연계돼서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조급한 실적주의의 남북 관계를 집착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이 당초 발표했던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반도 평화선언은 어저께 통일대교에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통일대교를 이렇게 전면에 정링을 찍었을 때 우리는 톡톡한 간접 광고 효과, 통일대교에 있는 브릿지, 한반도 평화수도 이게 이제 PP라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광고 효과들로 있었고, 또 시민들 스스로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되지 않는다. 분단의 첫 도시 파주가 통일의 첫 도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파주가 평화의 상징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부분, 그 누구도 보수도 진보도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이 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것이 엄청난 획기적 변화다. 어제 트럼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비난을 할 수 있으나 엄청난 진전이더라고. 좀 정치적으로 불편한 쪽에서는, 반대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과의 그거는 대화는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100일, 6개월 그리고 1주년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고양시, 제가 알기로 고양시보다 더 자주 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저쪽 끝쪽으로 마이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사 주현 기자입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여기 발표하신 간담회 자료 중에 2페이지 보게 되면은 교화지역 광역급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광역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화지역의 광역급행 엠버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마련됐는지 그게 일단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도시재생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 국정 사업 중에 우리 문재인 정부 국정 사업 중에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도 아마 예산이 많이 책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천 같은 경우 이제 전남 순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 현재 도시 재생 사업을 해서 1차, 2차, 3차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앞으로 5차까지도 뭐 계획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산 자체도 한 200~300억 정도 정확치는 않지만 수백억 정도까지 국비 예산을 받아가면서까지 진행해서 굉장히 알차게 재생 사업이 진행돼서 되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천뿐만 아니라 영주 같은 경우도 지금 아울이라고 하는 건축도시 공간연구소라고 하는 국토부 산하의 국제연구소인데 거기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영주시도 도시재생 사업 쪽에서 굉장히 많은 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다른 언론사 기자분께서 향후에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시고 안고 싶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종합병원하고 파주형 마을 세우기 만들기 요거 얘기를 하신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더 추가로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재생 사업 쪽에 관련돼서 지금 보면은 적극 추진하겠다,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돌다리 문화마을, 연풍리 창조 문화 프로젝트 이런 거 만들겠다, 추진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은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제 사업이니까
잘 되면 좀 더 국비를 더 받아서라도 더 잘 만들어내면은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 중에 훨씬 더 좋은 또 그런 아까 얘기대로 국토부 산하에는 건축도시 공간연구소라고 하는 아오이 그런 그 연구소 자체도 도시 재생과 관련된 그런 거에 중점적으로 좀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좀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북파준이 남파준이 뭐 이런 단어 자체가 나온다는 말 자체가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단어가 안 나올 정도로 도시 재생 쪽에 좀 더 힘을 더 실어가지고 진행하시면 임기 동안에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아마 업적을 남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화지역 광역버스는 지금 앱버스 국토부랑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신설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번 버스 지금 교화에서 원정을 거쳐서 일산을 거쳐서 서울역으로 2,000번 버스도 일부 노선을 일부 차량을 일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로 우회해서 바로 가는 노선으로 대광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될 겁니다. 저기하고는 고양시하고는 협의됐죠. 그렇게 추진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 재생은 아까 김선영 기자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는데 뭐냐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다리 문화의 30분인가요? 법원은 그리고 그 샛별마을 용주골 창조문화 프로젝트 사업 프로젝트 등등에 대해서 국비를 특수상황적으로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재생 사업을 받아온 게 국비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한 60조 정도를 받다고 그러는데 60조인가요? 제가 얼마죠? 예. 우리 파주시에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9개가 됐는데 파주시는 신청도 못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선행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의 세태도, 인구 감소, 지역경제의 세태, 낙후도, 주거의 낙후도 등등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산출해내고 그걸 정비하기 위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계획이 파주시에 없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한 거고 영주라든지 순천 같은 데는 그 계획에 기초해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파주시는 금년에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6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도에는 완료되면 신청할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끝에 계신 분께 마이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일진여를 추가드리고 경인트리 수신형 기자입니다. 어떤 시정에 대한 어떤 그 현안보다도 시장님에 대한 시정 철학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묻겠습니다. 그 시정 철학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리더십으로서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가 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시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공무원들 어떤 정책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통일 경제 지정권 남북 교류 협력 한반도 평화수도서 위상 제고라고 했는데 접경 지역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접경 지역에 대한 개념 설정이 되어 있나요? 만약에 개념 설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공무원들한테 이론상의 부장이 안 되어 있다면 하얀 정치수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네. 적격지역이 무엇이냐? 적격지역 특별법에 의하면 경기도에 3군데, 인천에 2군데, 강원도에 5군데, 플러스 고양, 의정부 뭐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적경지역이라 하면. 그러나 우리 적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MDL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지방자치지역을 고양시도 제척하고 어제부터 제척하고 동두천도 제척하고 이렇게 적경지역이라고 합니다. 파주시에서는 MDL 군사분계선이 자기 관할 공익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경기도의 파주, 연천 그리고 동두천 그렇게 우리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향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적경지역에 대한 경영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주시로서. 그건 파주시와 적경지역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개념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개념 설정에 돼 있어서 선생님께서 말씀드리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적경지역으로서 개념 설정이라는 게 적경지역은 개인적인 우리는 평화를 그렇게 통일경제 특구는 이제 맞아 그런 그 설정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글쎄 그건 저하고 지금 개념 논쟁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그거는 기자님께서 적경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한테 그게 옳다, 저한테 제 견해가 틀렸다 이렇게 지금 논쟁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도 시정하고 운영에 대한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여기는 설정 개념이 안 돼 있다면 시장보다 아니니 그렇게 개념 논쟁은 기자회견을 할 상황은 아니고 학술 토론장에서 해야 될 것이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대한 노후 대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무슨 언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파주시는 단순히 적경지역 안보 도시로서의 낡은 틀을 벗어야 각종 규제와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제 평화 도시로 갔다. 이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소통은 그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끝나면 오찬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못다한 질의는 오찬장에서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파주시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떠오르는 파주. 사람이 먼저인 사람 사는 세상 파주.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난 2년 쉼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불편을 들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1년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조금은 가까워지고 행복해졌을 파주.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을 잇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협력과 노력의 기반을 만들고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일동산관광특구 지정이라는 거대한 성과와 함께 새로운 경기정책본부에서 대상을 수상한 평평한 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진각 평화곤돌라기 미리교 관광자원 개발, 도라산 전망대 신축,
DMZ 평화의 길 활성화 등으로 더 많은 평화 관광 자원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평화 무드 확산을 위한 문화 교육 추진 노력과 첨단 산업 중심 국제협력 단지로 성장할 통일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어려움이 상존하는 시대, 우리는 파주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소상인 지원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파주페이 발행, 공용주차장 건설로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파주를 찾을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가 갖추어진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계획하여 파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CJEN의 콘텐츠 파크를 유치하였고 장단콩 웨빙 마을단지와 파주 희망 프로젝트 산업단지가 착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변화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파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3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이 빛나는 파주시는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신도시 개발, 랜드마크 조성, 공공시설 확충과 함께 도시재생을 통한 파주의 바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숙제였던 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GTX A 노선의 조기 착공과 지하철, 광역 급행버스,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했으며 교통 소외 지역에는 전원택시와 안심기가 마을버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에 귀 기울였고 더 빠르고 가까운 파주를 위한 도로망 개통을 통해 시간을 아끼는 파주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문화 속에서 함께 역사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시민들은 커다란 행복이며 시민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3.1절 만세운동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문화행사를 통한 마음의 위안을 시민들과 나누고 활자의 휴식공간 도서관과 출판문화의 콘텐츠를 입혀 지속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과 치매예방센터,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 파주시민축구단 운영으로 활기찬 생활체육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육 행사과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로 파주시의 아이들은 우리의 보살힘과 배려로 밝게 성장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대하고 급식비와 교복 및 교육비 지원,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혁신 교육지구로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 부는 활기찬 도약의 바람이 우리는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라는 슬로건으로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년, 그리고 앞으로 3년,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말씀을 듣는 파주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다가가겠습니다.